전 세계에 계시는 반군 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밝은 영혼을 지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2 물의 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영화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과 작가의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으나 마하고 천부경 그리고 모든 인간과 자연이 서로 홍익하며 조화롭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가히 지구 어머니 마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리를 추구하고 인류의 밝은 미래를 바라는 분들이라면 아바타2 물의 길 영화를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화 아바타2 물의 길은 그 어떤 매체보다 마고의 개념과 메시지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고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아바타는 무엇보다 마고에 관한 영화입니다. 영화 아바타는 시작도 끝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에서 나와 하나로 돌아간다는 천부경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배경: 영화 아바타의 배경은 지구에서 한참 떨어진 아름다운 행성 판도라입니다. 2009년에 개봉한 아바타 1편에서 지구인들은 자원을 얻기 위해 판도라 행성을 침략하고 파괴합니다. 판도라 행성에서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커다란 바위 속에 있는 초전도성 물질이 인간들이 원하는 자원이었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쫓겨나고 친판도라 성향의 소수의 과학자들과 우주선에 탈 수 없는 어린 아이 스파이더만 남겨집니다. 세월이 흘러 아바타 2편에서 지구는 회생불능의 상태로 파괴된 것으로 설정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망가진 지구 대신 이주할 목적으로 판도라 행성을 선택하여 다시 침략합니다. 1편에서는 초전도성 물질이 가장 가치가 높은 물질이었으나 2편에서는 누가 봐도 고래를 연상케 하는 툴쿤이라는 거대 바다 생명체의 뇌 속에 있는 물질이 가장 고가의 물질로 인간이 탐을 내어 채취하는데 그것의 용도는 인간의 노화를 늦추는 것입니다. 묘사: 영화는 인간과 판도라 행성의 원주민 나비족을 극과 극으로 묘사함으로써 관객에게 인간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합니다. 나비족은 인간 또는 생명의 본래 성품, 인간성을 온전히 갖춘 존재로 그려지는 반면 인간은 본래 성품을 상실한 길 잃은 존재로 묘사합니다. 무엇보다 나비 종족은 모든 생명뿐만 아니라 대자연인 판도라 행성 그 자체를 위대한 어머니로 인식합니다. 단순한 신앙이나 철학 차원을 넘어 어떤 이는 실제로 이 위대한 어머니를 느끼고 인식하며 영적인 교감을 나누기도 합니다. 판도라 행성 자체가 거대한 생명이자 지성체이며 영적 존재이며 동시에 나비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나고 자라고 다시 돌아가는 근원인 것입니다. 인간 과학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 지구에서 온 인간들에게 판도라 행성은 빼앗아 복종시킬 정복의 대상이며 인간이 거주할 수 있게 개조시켜야 할 개척의 대상입니다. 이미 지구를 잃은 인간들은 반성도 없이 제2의 지구인 판도라로 탐욕의 눈길을 돌려버렸습니다. 영화는 누가 봐도 고래를 연상시키는 툴쿤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과 나비족을 극명하게 비교합니다. 나비족은 판도라 행성의 고래 툴쿤과 1대1로 영혼의 자매, 형제의 관계를 맺습니다. 나비족과 고래는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아픔을 교감하며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는 도반과 같습니다. 그들은 툴쿤과 함께 성장합니다. 그들은 툴쿤을 통해 내면의 행복을 얻습니다.
인간도 툴쿤이 지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보다 더 말이지요. 툴쿤에게는 철학과 수학, 음악이 있으며 특히 인간보다 감정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툴쿤은 단지 인간의 노화를 늦추는 물질 자원에 불과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아주 비싸게 거래되는 뇌수액을 얻기 위해 사냥과 학살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나비족은 고래와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고 인간은 고래를 죽여 육체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이 대목에서 카메론 감독은 실제로 고래잡이의 진심인 일본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흑인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고래잡이 대원으로 등장하는 동양인이 일본인임을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카메론 감독에게 판도라 행성은 지구인 것입니다. 이처럼 영화에서 나비족은 인간이 상실한 인간성을 거의 온전히 갖춘 존재로 그려집니다. 거의라는 조건을 단 이유는 나비족도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시기 질투하고 외모가 다르다고 놀리기도 하며 따돌리기도 합니다. 인간과 같이 어리고 유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존중이 담긴 인사가 그것을 나타냅니다.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는 나는 당신을 인식합니다 이고 내 우주 안에 당신은 존재합니다 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입니다. 최고의 존중인 것입니다. 나비족은 한 가족부터 부족, 심지어 툴쿤과의 관계처럼 종을 초월하여 유대감을 갖습니다. 이러한 연결성은 거의 모든 동식물까지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그들이 위대한 어머니라고 부르는 행성의 영혼에 가 닿습니다. 반면 영화에서 인간은 그야말로 인간성을 상실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정복과 파괴, 학살과 자원만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구제불능한 인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지만 나비 종족과 더 가까운 스파이더, 심지어는 가장 악한 존재로 묘사되는 쿼리치 대령에게서조차 인간성의 희망을 보게 합니다. 스파이더의 생물학적 아버지 쿼리치 대령은 파괴와 정복의 정점에 선 인물이지만 인간성의 정점인 부성애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파이더 또한 쿼리치 대령의 죽음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고 서로 분리되어 있고 본래 모습을 상실했더라도 마지막 남은 인간성은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렇기에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해석되어지는 인간성은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첫 매듭입니다. 카메론 감독은 이처럼 파괴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조차 지구를 판도라처럼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관객에게 호소하는 듯 합니다. 영화는 인간과 나비족과는 별개로 나비족의 몸에 영혼이 이식된 제이크 설리와 쿼리치 대령, 인간의 몸과 영혼을 지녔지만 판도라를 사랑하고 오히려 나비족 같은 스파이더를 통해 육체보다 영혼이 더 중요함을 그립니다. 그의 영혼이 나비족의 것이든 인간의 것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옷과 같이 벗고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유한하며 영혼만 놓고 보자면 심지어는 인간과 나비족조차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판도라 행성의 위대한 어머니는 인간의 영혼과 나비족의 영혼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품어줍니다. 지구가 곧 판도라요, 판도라가 곧 지구입니다. 지구의 어머니가 판도라의 어머니고 판도라의 위대한 어머니가 곧 지구의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만 있다면 모든 육체는 화신, 아바타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는 위대한 어머니의 화신, 아바타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한민족의 위대한 땅 어머니 마고의 모습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타쿠의 오야신,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인사이기도 하고 의식이라고도 하는 말로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설리 가족은 하나다부터 시작해서 부족, 모든 생명까지 말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는 위대한 어머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땅 어머니 품 안에서 하나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면서 말이지요. 인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만 알던 시대에서 땅 어머니, 위대한 지구 어머니, 마고를 아는 시대, 알아야만 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길은 물과 같이 시작도 끝도 없으며 모든 것을 잇습니다. 하나로 통하는 것입니다. 천부경의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족입니다. 한 가족 말이지요. 인간과 땅, 그리고 모든 생명까지 우리는 위대한 지구어머니 마고의 또 다른 모습, 화신 아바타입니다. 감사합니다. I see you.